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특히 그 경기 부양책 중에서 전기차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기한 게 아예 독일은 전기차 보조금을 2배로 올렸습니다. 실제로 주는 돈과 이게 세제 혜택 등을 합치면은 실제 효과는 거의 2배로 이제 뻥 튄 거죠. 그리고 강력한 조항들이 몇 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한테 페널티를 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그 강력한 조항들은 사실 뚜렷한 지금 현재 플랜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조금이 2배로 늘어서 거의 미화로 거의 $10,000에 가까운 효과가 납니다. 여기 보면 한 6,000유로는 정부로부터 3,000유로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44,815달러, 그러니까 45,000불 아래인 차들만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차들은 안타깝게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잘 알려진 이런 고급 브랜드의 전기차 EQC라든지 테슬라의 모델 S, X 이렇게 비싼 아우디 이런 차들은 이제 받질 못하고요. 그러니까 각 브랜드의 45,000불을 넘어가는 차들은 안 되고 테슬라도 모델3의 스탠다드 플러스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롱레인지나 이런 퍼포먼스 모델로 넘어가게 되면은 가격 그 리밋을 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제 많은 혜택을 받을 차들로 이제 뽑히는 게 이제 폭스바겐의 ID3 이런 작고 저렴한 전기차들이 기아 니로도 있고 코나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연기관 차들한테 이제 전기차 연구비라든지 차징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아주 이제 배제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세율을 깎아주긴 했는데요. 연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들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40마일을 넘지 못하면, 갤런당 40마일을 넘지 못하면 이 텍스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3% 정도 면제해주는 이 텍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카라든지 SUV는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독일 정부는 전기차를 지금 밀어주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내연기관 차들이 자꾸 시장을 진입하는 거를 주저주저 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등을 떠미는 거죠. 이번에 보여준 더더욱이 강력한 조치는 뭐냐면 아예 지금 독일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이제 강요한다는 겁니다. 아직 근데 뚜렷한 플랜과 예를 들면 몇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립해야 되는지 혹은 속도는 어떻다든지 그런 자세한 플랜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방향은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시장이 커지지 않고 눈치만 계속 보니까 정부가 완전히 이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어버린 거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국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큰 파트를 차지하고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안 좋은 영향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들의 카르텔이 많이 이런 것들을 브레이크 걸지 않을까, 이런 장벽들이 많아서 독일도 빨리빨리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그와 반대로 독일은 지금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율주행차 시대가 된다고 할지라도 차량 판매가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속속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 차량 소유 욕구가 올라가고 전기차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차량 판매는 꾸준히 늘 것이고 전기차도 지금 보니까 그냥 부품 수가 적어서 쉬울 줄 알았는데 지금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고 출시가 점점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전기차도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여전히 부품이라든지 이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뒤 정부가 지금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이게 독일의 지금 현재 4월달 차 판매 마켓시어인데요. 여전히 휘발유가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디젤이 그걸 따르고 지금 전기차는 약 한 10,000대 정도? 전체 한 8.5%? 꽤 높은 편이죠. 하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이 지금도 팔리는 지금 레지스트레이션 되는 이렇게 등록되는 차량 양을 보면 압도적으로 지금 내연기관 차들이 여전히 많고요. 전기차 중에서는 당연히 독일에서도 1등은 테슬라 모델 3입니다.
주유소 숫자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숫자에 대한 이 비교가 오늘의 핵심일 텐데요. 지금 독일 정부는 약 7만 개의 차징 스테이션과 7천 개의 이제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 이제 DC 패스트 차징 스테이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현재는 약 한 2만 8천 개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로 있냐면은 미국의 차징 스테이션이 한 2만 5천 개가 좀 안 되고요. 이게 포트 수가 8만 개가 좀 안 됩니다. 근데 이건 레벨 2랑 레벨 3를 모두 합친 숫자입니다. 독일이 굉장히 전기차에 굉장히 심혈을 지금까지 기울였다는 게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게요. 충전 환경이 지금 2만 8천 개로 지금 미국에 비해서도 많습니다. 근데 미국이 훨씬 더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이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은 독일이 계속 전기차를 꾸준히 신경을 써왔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전 환경이 잘 돼야 기존 회사들이 전기차를 많이 만드는 분위기가 그래도 조성이 될 테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소에다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현재 독일에는 15,000개의 주유소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사실은 1965년부터 꾸준히 이게 주유소 숫자가 감소해 왔다는 겁니다. 4만 개의 피크여서 지금 15,000개로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지금 충전소는 그보다 배로 많은 거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현재 미국은 어떨까요? 예, 미국 역시도 신기하게 주유소 숫자가, 이때는 그렇게 전기차가 유명하지 않았는데 신기하게 주유소 숫자가 꾸준히 감소합니다. 꾸준히. 94년에 20만 개의 주유소를 찍은 이후로 꾸준히 내려와서 2007년까지만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있냐면, 예, 미국 내 주유소가 약 11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이거 앞으로 10년 안에 주유소 숫자가 확 주는 거 아니냐, 구조조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점점 없어져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독일은 미리 주유소들한테 이제 구조조정의 가이드를 주는 거죠. 너네 빨리 전기차 충전소를 신설해라. 안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현재 미국에서는 오일 컴퍼니들도, 그러니까 정부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없는데 알아서 지금, 예를 들면 쉘 같은 주유소는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로 슬금슬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요. 이런 전기차 흐름에 맞춰서. 현재 같이 이제 전기차가 늘면은 이제 LA에만 3만 5천 개의 차징 스테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 전체에 있는 차징 스테이션이 2만 5천 개가 조금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이제 LA 안에 다 넣겠다는 건데, 이건 물론 이제 레벨 2도 합쳐서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이 확실히 이제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재미난 자료는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를 겪었는데요. 그걸 이제 엄청난 벌금을 물었는데 그중 일부를 보면은 미국에서 차징 네트워크를 2027년까지 이제 2조 원을 쓰겠다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과징금으로 받지 않고 EPA랑 이제 합의를 본 게, 우리가 미국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이제 많이 만들겠다라는 합의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폭스바겐이 지난번에 소개시켜줬던 Electrify America를 엄청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리는 건 좋지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료를 넣는 법과 충전하는 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충전 환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2만 5천 개가 적은 거냐. 지금 전기차가, 미국 내 전기차 다 합쳐봐야 수백만 대, 기껏 수백만 대지만 지금 내연기관 차는 억 대거든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보면은 대략 한 미국 내 2억 7천, 2억 8천만 대의 내연기관 차가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가스스테이션은 지금 11만 5천 개죠. 그러니까 주유소가 11만 5천 개죠. 주유소당 감당해야 될 차량 수가 전기차 충전소 대비 많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원활히 잘 돌아가는 게, 가스스테이션에 가봐야 그냥 쭉 누르고 2, 3분이면 꽉 채우고 그냥 나갈 수 있으니까 회전율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아까 독일 같이 과연 가스스테이션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다 만든다 할지라도 이게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충전 현황을 보면 2019년의 자료를 보면은
지금 파란색이 레벨 2입니다. 대부분이 다 레벨 2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이 DC 패스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타 회사들은 지금 호환이나 규격 문제로 인해서 대부분 50kW,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 없는 충전소에 목매달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미국에서는 대부분 전기 회사들이 가정용 집밥을 충전하게 이렇게 보조금을 줍니다. 대략 한 $50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집에 설치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100 정도는 자비로 내고 이제 $500은 우리가 지원해 줄게. 근데 이제 여기는 인스톨레이션 피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리셔너를 고용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집마다 이제 견적이 다른데, 저희 집은 조금 비싸서 제가 고민하고 이거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에어컨 라인을 그냥 연장해서 갖다 제가 그냥 스스로 DIY로 이제 붙일까 생각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를 이제 전기차 충전소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정도 레벨 2로 충전하면은 좀 먼 거리를 갔다 와도 2-3시간이면, 아주 장거리가 아니면 2-3시간 다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집에 보급한다든지, 한국에서도 이런 아파트에 레벨 2 차저가 정말 많이 보급되어 있으면은 충전 환경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DC 패스트 차징보다는 레벨 2 차지를 정말 많이 깔아 놓으면은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거 보면은,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런 몰에서 전기차 요즘 충전소들이 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짜입니다, 공짜. 제 경험을 공유해드리면, 여기 세우면 한 6kW, 그러니까 한번 여기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아울렛들이나 몰들이 좀 시에서 떨어진 데 있으니까, 오는데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충전하는데 한 3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최소. 그렇게 속도를 일부러 맞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게 공짜인다 한들 여기까지 대부분 오면은 몇 시간은 충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온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여기 가서 쇼핑을 하겠죠. 그럼 그 쇼핑한 금액으로 이미 이득을 뽑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동네 몰 주변에도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거 광고판입니다, 광고판. 그래서 레벨 2 차지인데 좀 느린 레벨 2 차지를 해서 여기다 놓고 이제 광고비로 이걸 충당해서 충전하는, 그리고 충전하는 사람은 공짜인, 이런 비즈니스들이 확충돼서 이 네트워크를 풍성하게 하면은 전기차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설립 비용도 굉장히 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